생각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냥 모든 화살표들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점점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한 99%가 결국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수한 감정도 없고 순수한 느낌도 없고 항상 생각이 이렇게 붙어야만 그게 약간 모양을 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감정도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그냥 어떤 그냥 에너지의 움직임 정도로만 느껴서 이제 감정도 그렇게 되고 계속 생각, 이것도 생각이야, 이것도 생각이었어, 이것도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좀 단순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혼란스럽다? 아니면은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붙잡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느낌에 붙잡히는 게 요즘에 조금 갑자기 좀 생긴 게 보여서 나는 뭐 제가 기수련한 적도 없고 뭐 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한 2, 3주 전부터는 뭔가 어떤 장소를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바뀌거나 그럴 때 이렇게 확 뭔가 그러니까 전에는 크게 겪어보지 못했던 게 느낌들이 오거든요. 근데 감정은 이제 제가 많이 익숙하니까 이름 붙이지 않거나 그 안에 있어 보거나 뭐 그런 거 해서 그냥 이게 잘 되는데 느낌은 굉장히 그런 느낌 종류의 느낌은 생소하다 보니까 직관적인 느낌이 온다 이거죠. 확 오고 어떨 때는 갑자기 그냥 멀쩡하게 컨디션이 좋았다가 이렇게 막 토할 것 같다거나 아니면 어떤 탁한 기운에 이렇게 숨이 막힐 것 같다거나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소하니까 뒤에 생각을 그냥 뒷생각이 이렇게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아니면 뭐 맑은 느낌, 탁한,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이렇게 약간 결국은 약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크게 이렇게 느낌을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그런 느낌이 생겼을 때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자꾸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붙잡히는 게 요즘에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신묘해서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경험들을 저도 다 해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냥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있고 그 고통이 어떤 종류라는 것까지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은 어디가 아픈지까지 내가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면 마음이란 게 원래 너나가 없기 때문에 마주하고 감응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쁜 게 더 많아,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통이거든. 그리고 또 막, 나는 이렇게 좀 내가 그런 쪽에 발전했는지 몰라도 나는 상념체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인 줄 몰라도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 머리 뒤에서 구렁이가 보여요. 환영으로.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 생에 구렁이가 될 이렇게 뻔한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참 내가 이런 존재 방식이 싫은 거야. 왜 있는 그대로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어떻게 벗어났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나쁜 기운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막 그 쿤달리니가 와가지고 온몸이 기운이 넘쳐나서 막 온몸이 진동하고 막 힘이 넘쳐나갖고 내가 한번 벽을 주먹으로 쳐봤어. 이 벽이 어떻게. 근데 이게 다 까지지. 여기 뭐 피가 철철 나고. 근데 그때는 이 벽이 무너질 줄 알았어. 그 정도로 기운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경계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경계를 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생각들이 또 붙고 뭐 이런 거거든. 그 경계도 사실은 뭐냐면 그 이면에는 살아있으면 움직임 그게 본질인 거야.
거기에 그 화살표의 내용물이 이런 느낌들인 거라고, 이런 생각들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 추번뇌, 세번뇌라는 게 있지만 세번뇌야말로 제거하는데 더 정교한 그 정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막연한 슬픔이 몰려오거나 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막연한 기쁨이나 환희가 또 올 때도 있다고. 내가 뭐 어디야 발리인가 어디 한번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놀러 갔는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그 집사람 친구들하고 부부들이 놀러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꽃밭에서 나비를 보는 순간에 내가 나비가 돼버린 거야. 나비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비의 그 가벼움과 삶의 그 뭐라고 경쾌한 리드미컬한 어떤 그 구름이를 나는 듯한 그 기분 좋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돼버린 거예요. 몸도 없어지고 모든 마음도 뚝 끊어지. 그게 그냥 체험되니까 야, 이게 뭐 진짜 오색 구름 위에 무지개 바다 위에 혼자 날아다니는 것 같아. 너무 황홀한 거야. 그게 한 4월을 가니까 우리 마누라조차 물어봐. 아니 왜 이렇게 실실 웃고 혼자 좋아하냐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이게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 왜 또 안 오지? 뭐 이런 거 집착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정견해야 될 때야. 정견이 돼야 될 때라고. 그게 뭐냐면 이런 것도 다 그 내용물의 미세한 느낌이나 기쁨이나 그 쾌락에 이렇게 붙잡은 거야. 그런 게 올 때에도 그냥 그 본질은 뭐냐면 그냥 이거라고. 그냥 화살표들이야. 그렇죠? 그 살아있으면 그거 자체라고. 이제 우리가 왜 이거를 계속 봐야 되냐면 이것이 만드는 신묘한 경계들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기묘한 게 많이 빠져요. 나는 내가 왜 육신통을 나는 부정 안 하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하는 소위 그 선을 가르치는 스승 중에도 육신통 그런 건 맞는 말이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 스님들이. 근데 나는 내가 왜 그걸 인정하냐면 내가 사이코메트리를 해봤어. 체험해봤다고. 하나의 그 돌멩이 속에서, 하나의 돌 속에서 그 돌이 가졌던 지나온 과거가 한 번에 체험되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해봤다고. 그러니까 이걸 참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 모든 하나의 사물 안에는 그 사물이 겪은 모든 시공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숙명통이 그 돌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돌의 숙명통을 한 거지. 돌의 과거생을 전부 본 거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육신통을 부인할 수 있겠어? 내가 체험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좀 이상한 데로 흘까봐 걱정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말은 이 자리가 그렇게 신령스럽고 신의 차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본령을 지켜야지 그거에 빠져갖고 넋을 잃고 앉아 있으면은 그건 어딘가에 떨어지거나 붙잡고 머무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정견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마음 공부가 제대로 하는 길로 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그런 것에 이렇게 자꾸 붙잡고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해. 그걸 뭐 가지고 또 붙잡고 씨름을 해.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고 인연대로 다 됩니다. 정 힘들면 뭐 그때는 무슨 뭐 저 의사를 찾아가든지 뭐 선생을 찾아가든지 하면 될 것이고. 아시겠죠? 예. 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끝낼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